2018년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김 회장이라는 여자한테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면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겁니다. 4년 동안 당한 거면 피해 규모가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다 막연하게 드는데요. 피해자는 유명 호텔 로비에서 김 회장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알고 있는 김 회장의 이름은 김미경. 나이는 60대 후반으로 청와대의 직접적인 실세이며 엄청난 재력가라고 소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 남성을 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 씨는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김 회장을 처음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이 김 씨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하루 한 번씩 청와대로 반찬을 가져다 줄 정도로 왕래가 잦고요. 만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장로님이 소개를 시켜준 거죠. 당시 정 씨는요, 사회적으로도 꽤 인정받는 박사였는데요. 공직자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연이 닿을 수 있다고 하니까 김 회장을 만났던 거죠. 김 회장은 한눈에 봐도 기티가 나는 여성이었고요. 60대 후반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가의 머리와 액세서리를 두르고 자리에 앉자마자 내가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믿고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채용시켜주겠다.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만나자마자 청와대에 자리를 만들려면 이제 로비를 해야 한다면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교회장님의 소개로 만났으니까 의심 없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장로님도 속은 거죠. 그렇죠. 예, 속은 거죠. 그게 다 맞는 속은 거죠. 거지. 네, 그게 네네. 맞는 거죠. 네. 게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오빠 동생하는 사이라면서 눈앞에서 인사 담당자와 통화하는 걸 직접 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또 이런 전화가 옵니다. 오늘 당 대표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지금요. 그래, 알았어. 아, 여보세요. 안 끊었죠? 아, 네네네네네. 아니,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다가 누구하고 통화하냐고 그래가지고 나 요즘 도청이 많으니까 아, 네네. 아, 그렇죠.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자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발표 날 거니까 한번 보세요. 미리 알면 재미없잖아. 알았어. 잠깐만. 한 게 대통령이었다는 얘기죠? 참 헛웃음이 나오네. 이 대통령, 정부 고위 간부 네네. 이런 데 등장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도청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비밀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청되니까 조심해라. 정말 비밀이니까 지금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또는 그 비서실장과 친분을 자랑하면서 정 씨의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알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되는 이제 크고 작은 금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단은 돈을 받아간 횟수만 먼저 알려드리면요. 127번입니다. 그럼 127회에 걸쳐서 돈을 받았다고요? 예. 그 금액이 합산하니까 무려 1억 9천여만 원. 야, 4년 동안 그냥 정말 질질 끌었네, 아주. 그러니까. 왜 신고를 안 했죠? 이 채용이 성사되려고 하는 시점마다 사회적으로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터지면서 내부 분위기 때문에 임명이 이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네, 그 처음부터 목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꽤 다양한 명목으로 적게는 몇십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그때 달랐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대통령님 휴가 중이시니까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그냥 조그맣게 굴비 좀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100만 원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아유 회식 한번 하니까 2억이 그냥 가까이 깨지네요. 한 300만 더 해줘요. 대통령님 이번에 해외 순방 가시잖아요. 귀빈들 선물 사야 하지 않겠어요? 한 600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엔 국정농단 이슈가 가라앉으면 곧
임명이 될 거라고 이제 속에서 4년 동안 밑 빠진 독에 이제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럼 김 회장은 어떻게 됐어요? 피해자가 알고 있는 김 회장의 이름 김미경이 가명이었더라고요. 휴대폰 매니저와 통장 계좌주는 남성으로 확인됐고요. 여자가 아니에요. 4년 동안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으로 돈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러면? 네, 자신의 통장은 청와대 자금을 관리하는데 이제 제공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일로 보내라. 아마 계속 이름이 이제 달라졌으면 조금 의심했을 텐데 한 사람이어서 이제 믿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한 통장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럼 이 계좌의 주인은 김 회장과는 어떤 관계였어요? 40대 남성이었고요. 김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이제 찾아보려고 계좌주의 이제 가족 관계를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가족 중에 그 김 회장이랑 가운데 이름 한 글자만 딱 틀리는 60대 여성 이제 김현경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현경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수사가 또 탁 막히게 됩니다. 아 왜요? 왜요? 김현경이 왜요?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90년대 후반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아니 그러게요. 네, 황당하네요. 야, 대체 이 김 회장의 정체가 뭡니까? 난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사기 전과만 3범이었고요. 네. 이 두 건의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2005년부터 무려 13년간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 지명수배요? 아니 그러면 지명수배 중에도 계속 이런 사기 행각을 김미경이라는 가명으로 벌이고 다닌 거네요? 진짜 전문 사기범이었네요. 이건 진짜. 이제 한 건은 자신이 이제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이고 대기업 간부들과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랑 친분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한바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1억 원의 접대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끝까지 이렇게 참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또 다른 한 건은 이제 경기도의 한 창고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겨둔 정치 자금이 있다고 이제 피해자를 속였더라고요. 30억 원 상당의 국권화폐를 신권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자금 세탁 명목으로 이제 2억 원을 가로챈 걸로 확인됐습니다. 야, 정권 바뀔 때마다 연도별로 사기를 치네요. 그러니까. 네, 참. 그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아, 그 계좌주. 계좌주가 가족 관계라면서요. 40대 남성이 이제 가족이라면 김연경의 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일단 계좌주를 찾아갔습니다. 무조건 던졌죠. 이제 어머니 어디 계시냐, 김미경, 김현경 이런 이름을 말을 안 하고 그랬더니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뭐 사실대로 말해라 하니까 엄마는 집 나간 지 이제 10년이 됐다. 연락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네. 아들 맞네. 아들이 맞았네. 그럼 내 명의로 만든 이 휴대전화하고 계좌는 이제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어머니가 주민등록이 이제 말소됐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제 대신 만들어준 것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피해자 정 씨를 아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모를 리가 없지. 모를 리가 없지. 그렇죠. 통장에 찍힌 것만 해도 몇 건인지 120건이 넘는데. 4년 동안. 그렇죠. 4년 동안. 예. 예, 정 씨에 대해서는 이제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제 이름을 발견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일단 생활비로 써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체포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검거 작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김 회장이 쓰는 휴대폰을 이제 실시간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어이없게도 아들 주소지 인근으로 이제 신호가 잡히더라고요. 이틀 잠복 끝에 김연경을 문 앞에서 체포했는데요. 이틀이 지났으니 이제 행사들이 갔겠지 하고 짐을 싸들고 도주하려고 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아, 주민등록까지 말소하고 13년을 돌아다녔는데 잡혔을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첫 마디부터 또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김연경 씨 맞으시죠? 하고 이제 물었더니 아닌데요.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아유, 그냥 거짓말 너무 습관이 됐나 봐. 사기가. 심지어 경찰 조사를 하는 중에서도 아주 뻔뻔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본인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김미경이요. 제 예명이에요. 아니 공인도 아닌데 예명을 왜 쓰죠? 여자들은 밖에 나오면 다 예명을 쓰죠. 가명을 사용하여 범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기한 적이 없습니다. 비서관 채용을 도와줄 정도로 권력이 있었나요? 진술 거부하겠어요. 윗사람들 끌고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다 제가 그냥 떠안고 가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드라마도 안 통하지 않아요? 옛날에 진짜 옛날에 이런 식으로 드라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끝끝내 사기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냈고요. 부인 상태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칭을 하는 애초의 문제들은 타인의 재산을 편취해서 자기 걸로 가져오자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허언증이나 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중형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1년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편취한 금액 1억 9천만 원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고요. 배상해야죠. 이전에 기명수배됐던 사건들은 아쉽게도 그 공소시효가 지나가서 이제 처벌을 아유. 받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판결이 너무 약하다.